2013년 버크셔에서 웨이 주주총회. 한 주주가 워런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아내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핏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10%는 단기 국채에 넣을 겁니다. 특히 수수료가 매우 낮은 뱅가드 펀드를 추천합니다. 투자의 신이 선택한 단 하나의 ETF, 바로 VOO입니다. VOO를 이해하려면 먼저 존 보글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1951년 프린스턴 대학생이던 보글은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죠. 주제는 뮤추얼 펀드 산업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충격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87%가 시장 평균을 못 이긴다는 것이었죠. 보글은 웰링턴 매니지먼트에 입사해 1974년 CEO가 됐습니다. 하지만 합병한 회사와 갈등 끝에 쫓겨났죠. 이때 보글은 45세에 심장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보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작은 사무실에서 뱅가드 그룹을 창업했습니다. 뱅가드라는 이름은 넬슨 제독의 기함 HMS 뱅가드에서 따왔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전함이었죠. 보글도 월가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무기는 단순했습니다. 인덱스 펀드, 시장 평균을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였죠. 1976년 8월 31일 역사적인 첫 인덱스 펀드가 출시됐습니다.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 목표 금액 1억 5천만 달러였지만 겨우 1,100만 달러만 모였죠. 언론은 조롱했습니다. 보글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평균에 만족하는 펀드를 누가 사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보글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균이 곧 승리다. 수수료와 세금을 빼면 대부분 투자자는 평균도 못 얻는다. 실제로 액티브 펀드들은 연 2에서 3% 수수료를 받았지만 뱅가드 인덱스 펀드는 0.5%였습니다. 30년이면 이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들죠. 뱅가드의 구조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일반 자산운용사는 주주를 위해 이익을 추구하지만 뱅가드는 뮤추얼 구조였습니다. 펀드 투자자가 곧 회사 주인이었죠. 이익을 낼 필요가 없으니 수수료를 계속 낮출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인덱스 펀드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닷컴 버블 기간, 많은 액티브 펀드가 도박을 하다 망했지만 인덱스 펀드는 꾸준했죠. 2000년대 들어 확실한 증거가 쌓였습니다. 15년 기준 92% 액티브 펀드가 S&P 500을 못 이긴다는 통계였죠. 2010년 9월 7일 뱅가드가 VOO를 출시했습니다. 뱅가드 S&P 500 ETF의 약자였죠. 이미 SPY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뱅가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0.04%, SPY의 0.09%보다 절반 이상 쌌죠. 워런 버핏이 VOO를 공개 지지한 건 2013년부터입니다. 주주 서한에서 명확히 밝혔죠. 나는 유언장에 써놨다. 아내를 위한 신탁 자산의 90%를 매우 낮은 수수료의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뱅가드를 제안한다. 2017년 버핏은 10년 내기에서 승리했습니다. 2007년 헤지펀드 매니저 테드 사이드와 100만 달러를 걸었죠. S&P 500 인덱스 대 헤지펀드 5개 조합.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S&P 500 연평균 7.1%, 헤지펀드 평균 2.2%. 수수료를 빼니 차이가 더 벌어졌죠. 그런데 VOO와 SPY의 차이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둘 다 S&P 500을 추종하니 성과는 거의 같죠. 하지만 세부적 차이가 있습니다. VOO 수수료 0.03%, SPY 0.0945%. 작아 보이지만 30년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VOO는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지만 SPY는 현금으로 보유했다가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구조적 차이도 있습니다. SPY는 유닛 투자 신탁 구조라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VOO는 오픈엔드 펀드 구조라 더 효율적이죠. 증권 대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비율도 VOO가 높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장기 투자에선 의미가 있죠. VOO의 성장은 놀랍습니다.
2010년 출시 당시 운용자산 10억 달러도 안 됐지만 지금은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ETF가 됐죠. SPY, IVV에 이어서입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는 VO가 가장 빠릅니다. 존 보글은 2019년 1월 1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89세였죠. 그가 남긴 유산은 거대합니다. 뱅가드 전체 운용자산 8조 달러, 인덱스 펀드 전체 시장 11조 달러. 보글이 시작한 혁명이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보글은 죽기 전까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지만 뱅가드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줬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수백만 투자자가 조금씩 더 갖는 게 낫다. 월가의 성자라 불린 이유입니다. VO가 증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단순함이 최고라는 것이죠. 종목 선택도 마켓 타이밍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국 500대 기업을 통째로 사서 들고 있으면 됩니다. 30년간 연평균 10% 수익, 복리로 계산하면 17배가 됩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VO는 국민 ETF로 통합니다.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사는 ETF죠. 위험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사모으는 사람들이 많죠. 비판도 있습니다. S&P 500이 너무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쏠렸다는 지적이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35%를 차지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이들이 무너지면 VO도 타격을 받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패시브 투자 버블입니다. 모두가 인덱스 펀드만 사면 가격 발견 기능이 사라진다는 주장이죠.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구분 없이 다 오르기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시장의 20%만 패시브 투자입니다. 걱정하기엔 이르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VO에 매달 500달러씩 20년간 투자했다면 원금 12만 달러가 35만 달러가 됐을 겁니다. 30년이면 83만 달러, 40년이면 239만 달러죠. 시간이 곧 돈이 되는 마법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팔지 않고 버티는 것뿐입니다. VO의 철학은 겸손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 시장과 함께 갑니다. 천재가 될 필요도 정보를 캐낼 필요도 없죠.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 100년이 그랬듯이 말이죠. 최근 VO에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존 보글의 철학이 한국에도 퍼지고 있는 겁니다. 수수료 인하 경쟁은 계속됩니다. VO는 이미 0.03%지만 더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브로커는 수수료 0% ETF도 출시했죠. 하지만 규모와 신뢰성에서 VO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워런 버핏은 2024년 주주총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버크셔 주식을 팔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팔아야 한다면 S&P 500 인덱스를 사라. 그리고 절대 팔지 마라. 투자의 신이 60년 경험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VO는 ETF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평균에 만족하라. 예측하지 말고 시간에 맡겨라. 적은 수수료가 큰 차이를 만든다. 존 보글이 남긴 교훈입니다. 1100만 달러로 시작한 인덱스 펀드 혁명. 사람들이 보글의 어리석음이라 조롱했던 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11조 달러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됐고 수백만 은퇴자가 안정적 노후를 보내고 있죠.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VO가 증명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꾸준히 팔지 않고 30년 후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복리의 8번째 불가사의가 당신 통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남긴 최고의 유산, 그것이 VO입니다.